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오래된 질병 중 하나로 나균 감염에 의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병의 징후가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외형만으로 일반인과 환자를 단번에 구분해낼 수 있었죠. 이 때문에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혐오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심화되었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강제 격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1910년대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한센병 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해 나병원을 설립했습니다. 1909년 부산에 나병원이 지어진 것을 기점으로 광주와 대구 등지에도 서양 나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통치 권력인 일본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한센병이라는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총독부는 1916년 2월 24일 소록도 자해의원 설립을 공포했고 나환자 수용에 관한 건에 의거해 불황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법을 시행했습니다. 강제격리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년대 불황 한센병 환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병원이 있는 도시로 환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병상의 수가 부족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도시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도시민들의 공포와 혐오는 커져갔습니다. 이때의 언론은 실체 없는 이야기들을 공론화시키며 그러한 공포와 혐오를 자극했습니다. 언론에서 한센병 환자는 무서운 전염원이자 치안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묘사되었고 이로써 식민 권력의 정책은 근거를 갖게 되었죠. 이 때문에 불황 나환자 집단을 도시에서 추방, 격리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강한 적개심과 혐오감을 표출하는 사회 속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가정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파탄에 이르렀고 환자 스스로의 자살 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료 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신에 의존해 인육을 섭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0년대에 이르러 한센병 환자들이 스스로 격리될 것을 총독부에 요구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불황 생활을 지속하며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화되었고 단체로서 총독부에 생활구제나 치료제, 단속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생존을 위협받던 환자들은 결국 격리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내외적으로 고군분투했던 한센병 환자들의 심경은 한센병 문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센병 문학은 허구적 변형이나 꾸밈 등을 최소화해 르포에 가까운 형태를 띱니다. 그만큼 글이 쓰여진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함께 한센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한센병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 드러나는 한센인과 주변인들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공공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제도들의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센병 문학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사회적 기준에 스스로가 부합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처신이나 상황이 보편적인 정상성 밖에 놓여 있고 이것이 불명예스럽다고 느껴질 때 생기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는 한센인이 속한 가족 집단에서 한센인을 가족 전체의 수치로 여기며 이들의 존재를 숨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길녀의 유령의 자서전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한 한센인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정은 공포입니다. 한센병이 초래하는 기형적인 신체는 한센인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한센인들은 병으로 인해 자신들의 신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죽음이 가까워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죠. 또한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며 느끼는 슬픔, 분노, 허무 등의 감정은 그들을 격리시설로 이끄는데 지옥으로 표상되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공포감은 극대화됩니다. 호조 다미오의 생명의 초야 중 주인공 오다가 요양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표현된 것처럼요.
한센인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포감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체 소실의 공포로 설명됩니다. 생명 유지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공포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예견으로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심, 공포, 불안 등은 다분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강제 격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데에 이러한 감정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람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지는 현상은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완치자들이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언제 바이러스를 옮길지 모르는 병인으로 취급되며 심지어는 퇴직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일터에서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감염보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두려워하는 현상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코로나 포비아, 이 공포감이 질병이 아닌 사람에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 앞으로의 방역은 완치를 넘어 완치자들의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환자가 기능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전염병의 위기를 극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